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지난 66회차는 수익으로 마무리했네요. 이번 분석은 승부식 67회차 K리그 총 6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은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저돌적인 돌파에 당할 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비진의 노쇠화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공격을 통해 승점 1점을 얻은 것은 다행이지만 강원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하고 패배한 적도 있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북은 김두현 감독의 전술적 색채가 드러났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다른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유연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적응이 부족한 선수들과 전병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로 패배했지만 감독의 전술이 점차 팀에 녹아들고 선수들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무승부 양상을 기대해봅니다. 전북은 공격과 수비에서 개선점을 보여주며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와 공격을 다르게 운영하는 면모가 두드러졌습니다. 울산은 수비에서 기동성이 부족하고 공격에서는 내려앉는데 약점을 보여 완벽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김포는 전남을 상대로 상성이 좋은 편입니다. 김포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선보이며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전남을 수비와 카운터로 저격합니다. 현재 김포는 홈에서 6연전을 치르는 상황이라 일정도 유리합니다. 인저리 타임에서의 실점이 아쉽지만 후반전에도 외국인 공격수들을 투입하며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의 최근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일정과 이동수단을 꼼꼼히 관리하며 지난 시즌보다 원정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장관 감독의 특성상 라인을 극도로 올리기 때문에 역습 커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기세와 일정 관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따라서 김포가 만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은 라인을 올리는 전남과의 상성이 좋고 김포의 후반 승부수 적중률도 최근 매우 높습니다.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포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권경원의 이탈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가 수비에 집중한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간 잭슨도 수비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승우와 지동원이 장염 증세에서 회복되어 공격진이 제주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승우가 90분 내내 뛸 수 없다는 점과 인천의 수비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인천의 제르소 효과는 크긴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게는 항상 강했던 제르소이지만 수원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점수는 6점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닭공 시절이었던 상황에서는 공격과 역습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매치에서는 전반적인 페이스가 잠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공격진에는 믿을 만한 선수들이 있지만 이승우는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제르소도 수원의 수비력에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천은 공격 전개는 되는 것 같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 중 1경기를 제외하고는 도합 33번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영준이나 강현묵의 감각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것이 어려웠고 최근 3차례의 대결에서는 3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포항도 최근 득점력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골이 크로스로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되며 골을 넣은 김동진 역시 운이 따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비적 역량에 대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광훈이 퇴장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골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팀이 서로 골을 차단하는 역량에 있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서로를 공략하지 못해 언더 양상의 경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랜드의 후반전 득점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잠잠하다가 후반전에 교체로 팀의 역동성을 추가하면서 공격이 살아납니다. 올 시즌에서는 85분 이후에 득점한 골이 11골에 달합니다. 이는 이랜드가 후반전에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랜드는 언제나 전반전이나 수비에서 수비적인 구조 문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수비적인 문제를 뒤집어낼 만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은 현재 원기종의 입대가 아쉽습니다. 원기종은 이랜드에게 시즌마다 득점을 기록하여 이랜드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경남은 공격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산에게 2대0으로 승리한 경기가 경남의 유일한 클린시트 경기일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경남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랜드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전에 역동성을 챙기며 공격을 해나가는 능력이 매우 훌륭합니다. 경남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원기종이 입대되어 이랜드에게 강했던 공격수 하나를 빼고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반전에 역동성을 챙기며 공격을 해나가는 능력이 매우 훌륭한 이랜드가 경남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은 지난 시즌 임관식 감독은 닭공 전술을 통해 성남을 2번이나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팀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은 개선했지만 최근 부산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도 큰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임관식 감독은 주장 김범수의 침묵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11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끌려다니는 문제가 잦아 아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격에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비가 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성남의 수비가 꽤 불안한 상황이고 공격력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남의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산은 실점을 줄이는 수비력은 좋지만 공격에서는 정확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찬스는 많지만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